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 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은 압도적 아우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과 같은 K-컨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 세계 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 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 경제의 밸류체인도 여기저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계 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 미래 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 안전망은 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보험은 세대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치의 모습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 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전대책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물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의 활력도 여간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 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에 정권 교체, 4년 만에 압도적 지방 권력 교체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손에 남은 국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창가를 높이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국가에서도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